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제가 원래 방송을 밖에서 베란다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날씨가 아시잖아요. 너무 덥죠. 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내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제 실내에서 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미리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이제 휴가를 이제 가실 분도 계실 건데요. 사실 얼마 전에 햇살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게 있으세요. 장기간 집을 좀 자주 비우는데, 식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 특히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율마 같은 경우에는 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약간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전 사실 집을 이틀 이상 비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여행을 많이 좋아하지도 않고 식물들 때문에라도 못 갈 것 같거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과 그리고 가드너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 그리고 책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저는 원예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 본인만의 방법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요, 식물이 몇 개 정도만 되면 현실적으로 어디 장기간 어디 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저처럼 이제 화분이 많으면 글쎄요, 차라리 그냥 홈캉스를 가시는 게 그냥 잠깐 아니면 며칠 그냥 갔다 오시거나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인한테 부탁한다. 아는 사람한테 부탁한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화분이 한두 개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같고요. 많은 화분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또 물 주는 게 굉장히 섬세한 일이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여행을 가시기 전에, 집을 비우기 전에, 보통 식물들이 다 이제 햇빛에 나가 있잖아요. 베란다에서도. 그럴 때 이제 최대한의, 증산을 막기 위해서 좀 그늘 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분 증발이 좀 덜하면 식물이 오래 좀 견디겠죠? 그 다음 방법으로는 저면 관수라고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율마같이 물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에 해당되는 방법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화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통 같은 거를 이제 화분보다 커다란 통을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에 물을 부어주시고요. 화분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잠기게끔, 예,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걸 무슨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위로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뿌리가. 예, 이 방법은 역시 주로 물을 좋아하는 율마 같은 그런 식물들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 초등학교 때 저 배운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런 손수건이나 천 같은 거를 활용해서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천 한쪽 끝을 이렇게 여기다 담그시고, 그리고 또 끝에 또 한쪽 끝을 화분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닿게 넣고, 약간 이걸 높여야 돼요. 낮게 하거나 똑같이 하면은 잘 이동을 안 하겠죠, 물이? 이 정도 높이로 밑에 뭘 받치고 이렇게 물 안에 넣고 하면 이게 물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물을 좀 덜 먹는 그런 식물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페트병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 페트병을 전 좀 큰 걸 가져왔는데, 작은 것도 상관없죠. 이제 큰 것도 상관없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거를 여기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집에 바늘 같은 것도 되고요. 좀 크게 뚫고 싶으면 송곳도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게 되게 의외로 잘 뚫리더라고요. 저는 안 뚫릴 줄 알았는데 뚫을게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뚫리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뚫리면 구멍이 아주 살짝,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너무 작아서 구멍이 꽉 닫으시고, 이거를 이제 거꾸로, 여기 화분이니까 여기다가, 이게 너무 지금 작아서 그런데 커다란 화분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물이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한 방울씩 떨어지죠? 이거를 흙에다 꽂아 놓는 방법이에요. 지금 너무 페트병이 큰데 이제 작은 화분에는 작은 걸 꽂아 놓을 수도 있겠고, 아까처럼 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커다란 화분에는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물이. 이제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이 구멍도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심하실 게, 수직으로 세우면 물이 계속 남아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세우면 물이 천천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압력 때문에 뚝뚝 떨어지죠. 엄청 빨리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 방법 쓰실 때는 꼭 좀 미리 좀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아무리 한 방울씩이라도 계속 떨어지면 화분이 이게 한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실험을 좀 어느 정도 해보시고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 방법은. 또 여기에 구멍을 너무 크게 뚫거나 너무 많이 뚫으면 또 과습이 될 수도 있고 진짜 한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물이 또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항상. 그 밖에 뭐 시중에 제품으로 나와 있는 자동 급수기 같은 뭐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거랑 비슷한 종류인데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또 뭐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젖은 뭐 천이나 신문지를 이렇게 적셔가지고 화분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도 있고요. 왜냐면은 흙에서 증발을 하니까 물이,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장기간 집을 비우시면 식물의 미래는 또 장담할 수가 없겠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맡길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식물하고 물고기는 참 데려갈 수 없는 게 참 그렇죠. 어떤 분들은 율마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장기간 여행을 안 간다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솔직히 여행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가도 안절부절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 건강 꼭 주의하시고요.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